내가 뭔가 이만큼의 노력을 더 기울이면 그만큼 더 잘해줄 것 같지도 않은데 뭘 더 부귀영화를 누리자 그런 고생을 더 하나? 그거 내가 하기 나름인가. 연애도 똑같아요.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 근데 막 잘 못해주는 사람한테 가스라이트 당하고 묶여있으면 안 된다. 맞아. 그쵸? 또 요즘 떠오르는 키워드가 조용한 퇴사. 이것도 또 떠오르잖아요. 네. 조용한 퇴사가 정확히 뭔가요? 그러니까 사실 내 겉으로 막 티를 내고 다니지는 않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이미 난 언제든 떠날 사람이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회사에 다니는 거죠. 내가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해야 되는 만큼만 하고 1%의 노력도 더 이상 기울이지 않고 딱 내 할 일 다 하면 집에 가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에는 완전히 나를 위해서 내가 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고 싶으면은 그걸 준비를 한다든지 나 자신의 그냥 개발을 위한 뭔가를 한다든지 이런 거지 내가 회사에서 나한테 요구하는 것 이상을 하는 건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마음속에 사직서 하나 품고 있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열정이 없어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런 분들은. 딱 주어진 만큼만 하고 내가 이걸 더 해볼게요 라는 말을 절대 안 하니까. 내가 뭔가 이만큼의 노력을 더 기울이면 그만큼 더 잘해줄 것 같지도 않은데 뭘 더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그런 고생을 더 하나? 예전에 그렇게 회사 다녀본 적 있어요. 언제요? 미국에서 회사 생활을 시작해서 네. 전에 이제 회사의 경험들이 안 좋으니까 그 전에 저를 정말 갈아넣듯이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퇴출당한 거예요. 잘린 거죠. 소위 말해 하루아침에. 그래서 그 다음에 들어간 회사에서는 정말 딱 주어진 일만 했어요. 그리고 이어폰 끼고 전 딱 그거거든요. 네, 에어팟 중이었어요. 저 에어팟 끼고 진짜 하고 저거 빼라고 했을 텐데 딱 기대기에 첫 끼고 있네. 그때 저는 솔직히 불행했거든요. 시키는 일만 딱 하고 끝내는 게 일에서 보람 많이 느끼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내가 최소한의 노력만 들이는 생활이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에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야 회사가는 돌아가잖아요. 경영자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아, 저 바뀌었나? 아 근데 어쨌든 굉장히 이제 위에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신 분의 그 포스가 느껴지는. 아니 그래도 그쪽 입장은 또 전달해야 되니까. 네. 그 요즘은 애사심을 갖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애사심이란 단어 너무 생소하잖아요, 요즘. 이 어르신들 입에서만 나오던 단어를 제가 여기서 저는 좀 애사심이 있었던 편이거든요. 예전에 다녔던 회사 모자가 있어요. 쓰세요? 오늘도 썼어요. 그냥 저는 그 회사에서 일한다는 게 되게 자부심이 있었고 그게 막 유명한 회사도 아니었고 근데 왜 그랬을까? 요즘 애사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제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가 회사를 차린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적이 없어요. 정말요? 네. 애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좋아 아니면 괜찮아까지는 있는데 우리 회사의 목표가 나의 목표고 우리 회사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취업을 한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 젊은 꼰대인가 봐요. 아니 근데 자기 회사인 경우에는 아니면 되게 작은 회사인데 이 공동체들이 만든 회사에 같이 다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봤어요. 근데 핵심은 결국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얼마나 나의 스케일과 비슷한 스케일의 회사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큰 기업이면 그러니까 내 목소리가 어쨌든 그 의사 결정권자들에게 닿지도 않고 그다음에 내가 그 사람들의 결정에 참여한다는 느낌을 갖기도 어렵고 그럼 나는 그 사람들이 결정한 거를 그냥 기계처럼 톱니바퀴의 일환처럼 수행만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애사심을 갖기가 어렵죠. 그쵸. 저도 그래서 애사심이 없었던 회사는 그런 케이스였고 근데 그 당시에 저는 확실했던 게 제가 선택한 것 같아요. 어떤 거요? 내가 톱니바퀴가 돼야지라고 선택을 하고 일했던 것 같아요. 톱니바퀴가 되길 원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편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꼰대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예전에 회사역을 정말 열심히 하던 때가 있었어요. 이제 일 끝나면 이제 퇴근하고 이제 같이 일했던 동료랑 이제 뭐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회사가 안 되고 이런 시절이 되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재밌고 좀 동료랑 친해지고 그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내 얼굴에 침 뱉는 느낌이랄까? 아 맞아요. 내 친구를 욕하면 결국에 그 친구랑 같이 다니는 나도 욕하는 맞아요. 것 같은 느낌이고 그러니까 내가 회사 욕을 할수록 나는 그런 회사 다니는 애야. 그쵸. 이런 느낌이 들어서 회사욕을 안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직을 되게 많이 했거든. 근데 주체적으로 자기가 몸담을 곳을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건 되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진짜 자기 얼굴에 침 뱉는다는 생각을 일찍 하면 일찍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회사를 바꿀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또 어렵기 때문에 뭐 현실적으로는 옮겨 다니는 게 답인데 저 아는 분도 굉장히 이직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무섭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는 이렇게 끈기가 없냐. 그러니까요. 이력서도 맨날 1년마다 바뀌면 좀
그렇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느 순간 물어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본 건 아닌데 어떤 계기로 뭐 갈등이 있었는지 자꾸 평판 조회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지금 이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비교적 조금씩이라도 더 나은 회사로 옮겨가는 그 행위 자체가 자기의 몸값을 증명하고 높여가는 과정이고 누군가 계속 나를 찾는다는 거를 또 보여주는 것이라는 그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그때는 약간 좀 걱정도 되고 사람들한테 안 좋은 시선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잘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회사에서 내가 그냥 만족을 하면서 차라리 다니는 것도 괜찮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뭔가 하나의 확실한 내 기준 같은 게 있고 내 원하는 게 있다면은 그 상을 찾아가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못하고 있는 거라 가지고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내 기준을 만들어 놓는 거. 사실 찾아보면 일할 때가 많은데 겁이 나서 그런 거잖아요. 그럼 나죠. 회사 옮기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응. 그리고 그것도 커요. 좀 적응했는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응. 또 막 면접 보러 다녀요. 그러면은 또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좋은 점이 보인다? 그래도 이 회사는 이게 좋았지. 그래요? 헤어지려고 보니까 헤어지려고. 장점이 보이기 저는 시작해요. 그래서 회사가 연애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미련이 크네. 그 회사랑 연애랑 진짜 비슷하지 않아요? 연애도 자기 연애 욕하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아, 거고. 맞아. 그래서 애사심을 자꾸 강조하셨구나. 저는 그래서 애사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굳이 일할 건데 그쵸. 굳이 막 욕하면서 다닐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 근데 저는 조금 더 꼰대적으로 얘기해보자면 약간 좀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맞아요. 에너지가 있잖아요. 제가 근데 이 얘기를 비슷한 영상에서 했었는데 댓글에 그러더라고요. 저렇게 에너지 많은 사람을 동료로 둘 때 참 회사 다니기 힘들더라. 밸런스가 필요한 것 같아요.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오는 사람도 좀 필요하고.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약간 비관적이고 좀 염세주의자라 가지고 그런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야만 저는 좀 일이 동료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동료로서는 너무 좋고 상사로서는 조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동료로서는 최고. 저는 심지어 항상 얘기하는 게 언제든 나갈 준비를 해라 라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그런 쿨한 태도로 같이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저도 회사 다닐 때 난 여기 언젠가 잘릴 수도 있고 여기 평생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래도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애사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3개월만 일해요. 굳이 3개월 일하는데 대충 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죠. 너무 이해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었냐면 약간 옛날 좀 인터넷 소설 느낌 있잖아요. 연애 소설에 딱 3개월 계약 연애 뭐 이런 거 약간 귀여운 스타일이신데요? 그런가요? 성춘 드라마 약간 그런 건가? 전 조용한 이직이 되게 이해되거든요. 네. 저도 그걸 항상 생각했었고, 근데 조용한 이직을 하면서도 저는 회사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조용한 이직이란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 아니라 가지고 이게 좀 다를 수도 있긴 한 게 미국이랑 우리나라는 채용이랑 뭐 고용 시스템이 아예 다르잖아요. 미국에선 너 오늘 나가 하면 바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이직이나 아니면 퇴사에 대한 개념도 좀 많이 다를 것 같고, 그래서 그 개념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가져오면 계약 기간은 한참 멀리 남아 있는데 그냥 노는 애, 그냥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에서 트렌드가 되긴 좀 쉽지가 않고, 트렌드가 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갈등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문화 차이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그렇죠. 관계주의 사회다 보니까 그 미국 회사 다닐 때는 진짜 주변 동료들이랑 사적으로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동료이지 친구가 아닌 네네, 우정이 아닌 동료의 친구가 거구나. 아닌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도 많죠. 라인 타는 거. 사내 정치하고 저 사람의 눈에 들어야 잘 나갈 수 있고, 그런 것도 애사심을 방해하는 요소인 것 같기도 하고요. 문화 자체가 이미 낡아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네네. 시작부터. 회사 의사결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뻔히 아는데 내가 진짜 단 한 구석도 동의되지 않으면 그러면은 여기다 애사심을 바라는 게 무리인 것 같고요. 네네. 회사 윗분들이나 아니면 그 회사 문화에 내가 너무 적응이 되면은 자신감이 되게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날 여기서 그냥 잡아주고 있는 얘네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닐까 오히려? 이런 거에 안 젖고 그냥 계속 용기를 갖고 때려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지. 나를 쓰겠다는 데가 없겠어? 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박차고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그 약간 자신감이 없는 그 패배주의에 내가 젖어버리는 게 되게 위험한 것 같고. 만약 그렇다면 전 두 가지 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이겨내거나 아니면 진짜 조용하게 준비를 하는 거죠. 정말 딱 멋있게 나가야죠. 그래서 조용하게 이직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맞아요. 그리고 있어요. 좋은 회사 있고, 많죠. 네, 잘해주는 회사 있고, 응. 그거 내가 하기 나름인 것 같아. 연애도 똑같아요.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 근데 막 잘 못해주는 사람한테 가스라이트 나가고 묶여있으면 안 된다. 맞아. 그쵸? 점점 이 비유가 너무 정확한데? 정확해지죠. 네. 그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신감이 없다, 그 이직이 뭐 쉽냐, 뭐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럼 준비를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불평불만만 하면 안 되죠. 조용히 일을 갈아야죠. 이제 사실 나머지 걸 준비하는 그 시간이 정말 이직 자체를 준비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냥 내 자체의 뭐랄까 성장? 네, 도움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꼭 내가 회사를 옮기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더라도 뭐 맞아. 하다못해 건강이라도 좋아지겠죠, 최소한. 맞아요. 그리고 특히나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면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포트폴리오를 쌓는다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건데 작정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소위 말하는 명함 없이 나를 그냥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되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은 조금 해요. 맞아요.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그 좀 리더들도 바뀌어야 돼요. 리더 정신 차려야 돼. 일 잘하는 사람이 없다, 쓸만한 사람 없다고 말하기 전에 본인이 쓸만한 리더가 돼야 쓸만한 애들이 붙지, 그쵸? 아, 근데 그거를 어떻게 깨닫게 하느냐가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전 진짜 고마웠던 게 애사심 가졌던 회사 거기 리더분의 특징이 뭐였냐면 제가 다른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 하는 거 되게 응원해줬어요. 이게 멋있다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런 거 그리고 많이 물어보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 상사가 바뀌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할 사람인가를 좀 냉정하게 파악해보는 것도 저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일이 아무리 재밌고 그래도 결국은 자아는 밖에 있다 주의자라면은 그러면은 뭐 괜한데 노력 안 하고 다니는 것도 괜찮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사회 초년생이든 아니면 뭐 취업 준비생이든 뭐 일을 한 지 몇 년 된 사람이든 어쨌든 간에 내가 어떤 종류의 상사랑 일하고 싶은지는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일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이제부터는 그 배우자 기도라고 있죠? 네. 상사 기도. 저희 상사는 이런 사람으로 붙여주시고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운이거든요. 좋은 상사 만나는 게 또 되게 운이에요, 맞아요. 운이잖아요. 네. 상사 기도를 시작하는 거. 밤마다. 오늘의 영상 결론. 조용한 이직은 오케이. 대신 밖에서 욕하지 말 것. 아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 회사 생활은 연애와 같기 같다. 때문에 얼마든지 좋은 회사가 있으니. 그리고 사실은 회사보다 상사가 중요할 것. 근데 상사는 운이기 때문에 밤마다 기도를 하고 잘 것. 오케이, 여기까지.